143회 정강의 병과 이자겸의 난. 이번 회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중국사와 한국사로 절묘하게 분리되어 조작 이식된 중국사의 정강의 변과 한국사의 이자겸의 난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정강의 병과 이자겸의 난. 동시대의 하나의 역사가 현재의 중국사와 반도의 한국사로 데칼코마니처럼 갈라지는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강의 변이란 1126년 송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에 패하고 중국 사상 정치적 중심지였던 화북을 잃어버리고 황제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에 사로잡힌 사건을 말한다. 정강은 당시 북송의 현호이다. 송나라인 고려가 실체가 없는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패하고 황제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번 회에서 여진족의 금나라 세력들은 고려인 송나라 황실이 있었던 개경, 개봉 이외의 지역 중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지역의 세력들을 여진족, 고란족으로 만들어 역사 조작에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강의 변이 여진족의 금나라가 벌인 일이라고 하니 이들의 세력들이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장안의 관중 세력이었는지 이자겸의 난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정강의 변 요약. 1115년 아골타 금나라 건국. 1125년 금나라는 마침내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요 나라를 없애게 된다. 1126년 송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에 패하고 황제 휘종과 흠족이 금나라에 사로잡힌 사건. 여진족과 거란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지명의 비밀만 밝혀내면 됩니다. 자, 정강의 변은 한양장안의 관중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들이 벌인 난이라고 했습니다. 이자겸의 난. 이자겸은 고려시대 중기의 문신이자 정치인, 섭정이자 희인이었다. 권신이자 척신으로 예종과 인종의 장인인 동시에 인종의 외조부이기도 하다. 예종이 죽자 외손자인 인종을 추대하였으며 왕위를 찬탈하려던 왕실의 친인척을 숙청하였다. 외손자인 인종이 즉위하자 자신의 두 딸이자 이모가 되는 폐비이씨 자매를 외손자인 인종에게 시집보내 권력을 누렸으나 뒤에 인종을 독살하려다가 도리어 인종에 의해 제거되었다. 1126년 이자겸의 난을 일으켜 반대파 인사들을 숙청하고 권력을 장악했으나 인종이 회유한 그의 사돈 척준경 등에 의해 제거되었다. 경원 이씨를 당대 최고의 분벌귀족 가문으로 끌어올린 이자연의 손자이다. 자기는 1122년 음력 10월에 한양공으로 책봉되었다가 1124년 음력 7월 조선 국공으로 진봉되었다. 본가는 인주이다. 이자겸의 난 요약. 본가는 인주로 경원이씨 이자연의 손자. 1122년 이자겸 태자 구옥립. 인종 등극 성공. 반대파 숙청. 1122년 한양공으로 책봉. 한양공이란 한양 장안입니다. 1124년 조선 국공으로 진봉. 자, 아리아네스가 정강의 변을 일으킨 여진족인 금나라의 세력들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양 장안의 관중지역의 세력들이라고 했는데 이 자겸이 바로 1122년 한양공으로 책봉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 정강의 변은 한국사 이자겸의 난을 각색해서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사건을 살펴보면 부패행위, 월권행위를 통한 이자겸 제거계획 수립. 1124년 인종의 이자겸 제거 시도. 1126년 이자겸 체포계획 수립. 이자겸 승려 300명을 이끌고 궁성을 포위하도록 명령. 승려 300명 개경 왕궁에 도착. 궁궐 공략. 이자겸 궁궐 장악과 인종의 양위 사퇴. 이자겸 궁성 점령 반대 세력 제거. 이자겸 도참설 중 하나인 18자 득국을 믿고 인종 독살 시도 실패. 이자겸 척준경과의 갈등. 이자겸 인종 독살 미수. 척준경 이자겸 제거 영광으로 유배시킨. 이자겸의 난과 정강의 변을 대비시키는 이유는 동일한 하나의 역사를 분리시켜 현 중국 역사에서는 정강의 변으로 그리고 한국사에서는
이자겸의 난으로 조작 이입되었던 것으로 실제의 원형은 이자겸의 난이고 정강의 변은 이자겸의 난을 각색해서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인종의 회의에 의해 이자겸을 제거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 감추어진 척준경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척준경은 고려 중기의 무신, 정치인, 군인이다. 본가는 곡산이며 검교 대장군 척이공의 아들이다. 정권을 잡은 이자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을 독살하려고 하자 이 소식을 들은 척준경은 드디어 왕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난을 일으켰는데 왜 고려 황제의 회의에 의해 이자겸을 배신했는지 지금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그 내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척준경과 고려 왕실의 혈연관계를 살펴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하면 왕건의 성계는 북방 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낙랑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척왕시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척왕시는 대를 대동이라고 하며 무천을 대몽골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시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성시 통소에 쓰여있다. 고려태조 왕건의 상계를 살펴보면 척왕시라고 합니다. 척왕이란 척시 왕시의 합성어로 척시와 왕시는 혈연상으로 동질적이었던 것으로 그래서 고려 인종의 회의에 척준경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북위시대에 척왕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자 척은 척으로도 읽지만 또한 탁으로도 발음합니다. 그러면 북위시대 척왕시라고 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탁왕시이기도 합니다. 왜 탁을 척으로 발음했는가 하면 북위의 황제가 탁시이므로 탁왕시라고 하면 독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북위는 중국 위진시대의 선비족 탁발부에 의해 화북에 건국되어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진 왕조이다. 대나라 정권이 와해되었지만 전진의 북연이 비수전투에서 패한 기회를 이용하여 탁발 10위권의 손자 탁발규는 386년 대나라 왕을 칭하고 자립했다. 그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위라 하였다. 이후 내몽골의 여러 부족을 평정하고 후연을 격파 화북 평화에 진출하여 국도를 평성 즉 지금의 산서성 대동에 정하였다. 중국사의 북위가 역사 속에 고구려로 조작되었던 것으로 왕건의 선조가 활동한 대지역이 북위가 건국된 대나라이며 이곳이 대동인 평성 평양이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에서 4, 5세기 훈 제국을 이끈 아틸라와 9, 10세기의 신성로마 제국의 오토데제 또는 헝가리의 아시토반을 동일한 혈연관계라고 했습니다. 즉 훈 제국을 이끈 아틸라가 북위태조 도무제 탁발규였고 이분이 한국사의 광개토 대왕이었으며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고려태조 왕건의 장남 해종으로 이분들이 탁왕시의 주인공들이었던 것입니다.